계속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주식 주가를 기준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기업의 현황에 대해서 바탕을 두고 말씀을 드렸다는 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그 일부 시간을 통해서 이게 분야가 너무 많고 32개 종목이다 보니까 한 번에 갈 수가 없어서 일부 시간을 통해서 일단 4개의 섹터죠. 에너지 섹터, 산업재 섹터, 필수 소비재, 그리고 금융 섹터까지 짚어봤습니다. 2부에 볼 그 섹터는 뭐 경기 소비재, 헬스케어 이런 데 있는데 바로 첫 종목으로 네, 경기 소비재 4개 종목 합쳐서 보면 수익률이 누적으로 190%가 넘어요. 그리고 올해 들어와서는 근데 5%? 누적으로 얼마라고요? 192%. 우와. 엄청나죠? 와. 근데 이 도대체... 여기서도 빠진 놈이 있으니까 네. 수익률이 그렇고요. 경기 소비재 4개 종목은 뭐 이름만 말씀드리면 다 아실 거예요. 테슬라, 아마존닷컴, 나이키, 홈디포. 제가 이제 32개 종목 이제 쭉 소개해드리는데 최고의 종목은 역시 테슬라입니다. 네. 누적 수익률이 910%. 와, 처음 책 쓰실 때 테슬라의 주가가 지금 이제 환산된 거죠? 네, 요거 이제 그 네. 주식 분할 반영한 거죠. 네. $67 이때. 네. 그 제가 책을 처음 쓸 때는 이거보다 낮았어요. 그때 테슬라 왜 선택하게 되셨어요? 저요? 제가 테슬라를 선택한 건 전기 자동차의 상징. 그거 하나였어요. 근데 이거 책 쓰실 때는 막 그때 파산한다 막 이런 얘기. 네, 모델 3 준비하고 있을 때라서 돈 없어갖고 막 여기저기 돈 빌리러 다닐 때요. 일론 머스크가. 네. 어렵고 그러니까요. 어려울 때. 근데 이미 상품을 만들어서 팔고 있다는 점에 저는 주목을 했어요. 얘는 뻥쟁이가 아니야. 실제로 공장을 지어서 물건을 팔면서 키우는 거야. 얘는 역시 뭔가 달라. 그때 이 사람이 화성인인 걸 알았으면 주식을 더 많이 샀을 텐데. 근데 이제 일론 머스크가 입만 열면 이제 방정이라. 네. 그 사이에 많은 일이 있었다고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네네. 주가가 계속 올라갈 때마다 이상한 짓을 해서 2019년이죠. 팟캐스트에서 마리화나 피면서 팟캐스트 녹화해가지고 뭐 어찌저쩌고 하면서 내가 이거 상폐시킬 거야 막 이런 얘기 해가지고 SEC에서 조사 나가고 뭐 난리도 아니었죠. 맞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주가가 $300, $400까지 갔다가 네. $100까지 떨어졌었어요. 그렇게 많이 떨어졌었어요? 네. 말 한마디. 네. 이게 한 두세 차례 이게 연달아진 거예요. 마리화나 피는 게 나왔고 상폐시킬 거야 나오고 이게 한 달 정도 텀이 있었고요. 그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메시지를 던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SEC에서 보고 있다가 야, 이거 까부는데? 손을 봐? 협조를 했구나. 네.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니까 뭔가 뭐 펀딩도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있었겠죠. 근데 그걸 너무 제대로 대놓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국내 투자자분들도 많이 이제 매도하셨어요. 빠져나가셨겠네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2주 들고 있었는데 이거 팔어? 말어? 고민하다가 전기자동차의 상징 그래 두고 보자. 모델 3 이제 만들어서 판다는데 봐야지 했었고요. 2019년에 제가 CES를 2번째 갔을 때 LA에서 모델 3를 한 대 봤어요. 네. 그 얘기가 뭐냐면 그 당시 2019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모델 3가 양산화가 많이 안 돼서 굴러다니질 않을 때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계속 빠지는 게 야 니네 차 만든다며 왜 안 굴러다녀? 네.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나서 하반기에 들어서고 3분기 실적 발표할 때 드디어 모델 3가 만 대인가 몇 대 이게 팔렸다. 선적됐다. 그러고 나서부터 천천히 그 자동차 판매에서 플러스라는 숫자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현금으로. 그때부터 이제 주가가 다시 달리기 시작을 한 거죠. 테슬라가 당시에 $67고 올해 상반기 마감할 때 $679. 10배 올랐어요, 10배. 재밌는 건 올해 상반기 수익률은 마이너스 4%. 이게 거의 $1,000까지 갔었잖아요. 2월 달에. 900 얼마까지 갔었죠? 네, 맞아요. 거의 $1,000까지 갔다가 미끄러지면서 다시 $500 선까지 내려왔는데 오늘 주가를 보니 얼마예요? $710? 괜찮네. 다시 $700 다시 왔고요. 아마 4분기 때까지 계속 나쁘지 않지 않을까. 네. 다음이 아마존닷컴. 아마존은 이번에 실적 발표하면서 거의 지난주에 9% 이상 하락을 했죠. 어떻게 보세요? 가져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떨어졌을 때 가져가야 하지 않을까? 네. 너무 많이 빠졌어요. 맞아요. $3,600였는데 $3,300까지 떨어졌는데 뭐 지금 아마존 계속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제도 올랐고요.
그제도 올랐고요. 그제도 거의 보합이었어요. 아 그래요? 네. 어. 그 조곤조곤 가다 보면 3,400? 3,500 갈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이 그 예상치에 부응하지 못했지 여전히 계속 최고치를 찍고 있고 하반기에는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는 공급망 체인 문제 때문에 물건을 생산해서 전달하지 못하는 게 지금 제일 문제가 네네. 커서 네. 지금 그 블랙 프라이데이 때 문제가 되지 않을까 되게 우려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그런 게 문제지 아마존 자체는 문제가 없을 거고요. 특히나 AWS 그때 우리 네네. 미스타랑 말씀 밖에서 밑에서 네네네. 얘기했었지만 AWS가 돈은 다 버는 거거든요. 그니까요. 근데 AWS는 계속 성장해요. 이번에도 엄청 많이 네. 성장했더라고요. 그 많은 돈을 37%. 어디서 벌었냐? 네. AWS로 벌었으니까. 네. 아마존은 그냥 규모감으로 계속 가져가는 거고요. 네. 그 전자상거래는. 그쵸. 실제 알짜는 AWS라서 AWS로도 충분히 가지 않겠나. 거기다가 제다이 프로젝트를 뺐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번엔 이거 나눠준다고 했단 말이죠. 네. 그러면 이제 지금 뭐 클라우드 업체가 몇 개나 있겠어요. 몇 개 없어요. 맞아요. 그럼 이제 나눠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없던 걸 또 수주하게 되면 매출이 늘어날 거고 그런 부분까지 좀 감안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마존닷컴 봤고요. 나이키 나이키는 할 얘기 없습니다. 그래요? 할 얘기가 없는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강의를 할 때 맨날 강사 선생님들이 말씀하시잖아요. 네. 질문이 없는 이유는 너무 잘했거나 너무 어렵거나 네. 네. 여기서 할 말이 없다는 건 너무 좋으니까. 네. 이항희 교수님도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나이키 많이 들었죠. 네. 그럼 지금 그러니까 제가 오늘 나이키? 이게 그냥 오.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고 네, 맥스. 티도 나이키예요. 그러네요. 조단이네요. 심지어 이번에 애플워치 샀는데 이것도 나이키 버전에서 아하. 이어서 홈디포. 홈디포 이것도 말씀드릴 필요 없죠. 팬데믹 터지고 나서 그렇게 남자들이 할 게 없다 보니까 집을 고쳐요. 네. 근데 좀 나아질 모양새가 있었는데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점점 더 확산이 되고 있죠. 네. 남자들이 밖에 나가려다가 다시 들어와요. 그럼 뭔가 또 해야지. 뭐 하겠어요? 잔디 깎아야죠. 네. 이 잔디 제일 많이 자랄 때 아니에요. 여름에서 가을 그쵸, 넘어갈 때. 그쵸. 네. 잔디 깎아야지. 뭐 하수도 정비도 해야지. 수영장 청소해야 됩니다. 이제 계절이 그쵸, 바뀌니까. 그쵸. 맞아요. 네, 수영장을 운영하려면 꼭 그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잔디도 깎아야 되지만 수영장도 청소해서 물 관리도 해줘야 되고요. 네네. 엄청 할 게 많대요. 미국 남자들은 그 참. 의무라면서요, 그게. 네. 이거 네가 할 거면 이거 해야 해.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영화 보면서 잔디 깎는 게 그냥 취미 삼아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낭만이 아니에요. 하기 싫은데 하는 거예요. 정말. 안 그럼 벌금 받으니까. 그러니까요. 벌금 때리니까. 네. 그거 무서워서 하는 거죠. 그럼 그렇죠. 누가 수혜해요? 홈디포가 수혜죠. 마찬가지로 홈디포와 마찬가지로 뭐 월마트도 마찬가지고 코스트코도 마찬가지고 계속 말씀드렸던 타겟 이한 교수님이 계속 말씀드렸던 네네. 타겟도 마찬가지고 계속 늘어나고 또 온라인 매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쪽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계속 늘어날 겁니다. 오프라인 매장들만 죽어나는 거고요. 네, 경기 소비재 이렇게 살펴봤고 다음에 이제부터 요거는 조금 설명이 필요한 네. 헬스케어. 지금 헬스케어의 4개 종목은 일루미나,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머크, 길리어드 사이언스 4개 종목 담고 있는데 얘네들의 이제 누적 수익률은 76% 정도 돼요. 좋네요. 종목별로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루미나는 세계 1위 유전체 분석 솔루션 회사. 이게 점점 중요해지는 이유는 새로운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서 사람의 유전자와 유전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해지는 거예요. 네. 이게 점점 더 어. 깊어지는 거죠. 더 많이 자세히 까놓고 살펴봐야 여기서 문제되는 걸 뽑아서 그걸 의약품을 만드니까. 네. 그래서 이거와 함께 많이 요즘에 주가가 많이 오르는 게 그 분석 회사들 있잖아요. 네. 그 실험해주고 보고서 써주고 하는 회사들. 네. 그런 회사들의 주가도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아하. 네. 그리고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은 미국에서 가장 큰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큰 민간 건강보험 회사. 네. 이건 뭐 말해 뭐해라는 네네, 할 정도의 그쵸. 종목이에요. 네. 건강보험, 노령화. 음. 거기다가 팬데믹 때문에 비용이 증가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노령화 문제 때문에 건강보험의 사이즈는 점점 커질 거고. 네네. 그리고 머크는 머크. 세계 1위 면역 항암제 회사입니다. 그렇죠. 최근에 재미가 없었어요. 네. 최근에 재미가 없는 건 그 파이프라인을 계속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못 하고 있거든요. 생각보다. 그래서 다른 헬스케어 종목보다는 부진하지만
이 키트루다. 네. 이거 네네. 하나만 있어도 사실 먹고 살아요. 예. 얘 워낙 강력하고 이걸 이용해서 다른 그 용법을 많이 만들어내죠. 네네. 그러니까 다른 아픈데 예. 요거 이용해서 계속 실험을 해요. 예. 그래서 용법을 확대하면서 그 매출을 늘려가는 형태로 접근을 하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길리어드 사이언스는 쟨 뭐야, 쟨 트럼프 이후로 잊혀졌어요. 기억 아무도 안 나실걸요? 네. 트럼프가 그 코로나 걸렸을 때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개발한 코로나 치료제 맞고 나왔다고 막 나왔었잖아요. 작년 네. 6월, 7월 요때일걸요 네. 아마? 네. 늦은 세계 최초 치료제 개발. 했었고 그렇지 않았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맞았죠, 트럼프는. 맞아요. 근데 처음 맞았던 게 네. 바로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아, 만들었던 그랬구나. 항바이러스 그 코로나19 치료제였어요. 근데 그 이후로 이제 백신에 포커스가 맞춰지니까 그렇죠. 치료제는 재미가 없는 거죠. 자, 이렇게 헬스케어 봤고요. 다음으로는 네.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여기 IT 재밌는 두 개 종목들 나오는데 괜찮아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누적 수익률이 112%로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IT라고 얘기하는 종목들이 이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섹터에 들어와 있어요. 맞아요. 넷플릭스, 알파벳, 페이스북, 월트 디즈니, 그리고 액티비전 블리자드. 네. 저희 이 4개 중에 5개 중에 액티비전 블리자드만 한번 볼까요? 네. 뭐 다른 것들은 뭐 궁금한 거 있으세요, 갱스터? 저도 블리자드 되게 궁금한데 네. 최근에 좀 안 좋은 뉴스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사내 내부에서 뭔가 성희롱, 성불평등 네. 이런 것 때문에 그 뭐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집단 소송을 진행하기도 하고 노동부에도 가서 얘기하고 해서 직원들이 시위도 막 맞아요, 시위도 많이 하고 피켓 들고 네. 그래서 이번에 CEO가 그만뒀더라고요. 그런 이슈들도 있고 있어 좀 어지러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네이버나 네. 카카오처럼 대형 IT 기업 내에서의 그런 문제들이 미국에서 똑같은 거예요. 사람 사는 데다 보니까 맞아요. 그런 일들이 드러나지만 않았지. 야, 다 좋은 회사야. 응? 돈도 많이 주고 네. 자유롭게 뭐 편할 때 일하고 하지만 그 뒤에 이제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이 드러나는 거죠. 특히나 이제 액티비전 블리자드는 신작 게임의 그 출시 지연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가 이번에 좀 빠졌어요. 그리고 이번 주 저희가 녹화하고 있는 주에 지금 미국 3대 게임 회사가 다 실적 발표를 하고 있는데 네네. 오늘 이제 일렉트로닉 아츠 실적 발표하고 또 테이크투 인터랙티브 소프트웨어도 실적이 별로 안 좋았고요. 네네. 액티비전 블리자드는 실적이 괜찮았네요. 네. 근데 이제 신작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좀 상승했었는데 오늘 그러니까 어저께 장 시작 전에는 5% 넘게 상승하다가 네. 마감할 때는 2% 정도까지 좀 빠졌어요. 근데 액티비전 블리자드는 괜찮고 네. 문제는 테이크투 인터랙티브 소프트웨어가 신작 출시 맞아요. 지연 소식이 있어서 주가가 많이 빠졌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인기가 없어요. 테이크투는. 네. 그 게임 자체가 무슨 게임이었었죠? 좀 약간 리뎀션. 네? 리뎀션이라고 되게- 총 쏘는 거. 잔인한 게임이라 그러던데. 이게 서부 영화의 그런 네. 분위기 그런 게임이 있고 저 그런 거 크레이지 좋아하는데. 택시 드라이버 이런 게임도 있는데 국내에서는 생각보다 많이 안 해요. 크레이지 택시 그거 저 막 돌아다니면서 네, 그냥 사람 막 치고 다니고 막 치고 그런 다니고 거. 막 피 튀기고 네, 막 네. 뭔지 알아요. 근데 국내에서는 사실 그닥. 네. 네. 그런 파괴적인 게임은 잘 안 하시죠. 네. 그래서 사실 테이크투 인터랙티브는 별로 국내에서는 별로 인기가 없고 네. 액티비전 블리자드는 역시 스타하고 워크래프트. 근데 네. 이제 워크래프트도 말아먹었어요. 그래요? 네. 그 신작으로 계속 내고 있는데 그닥 반응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성 불평등 이런 이슈들하고 엮이면서 네. 개발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걸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하시고 대신에 게임 회사들은 하반기 동절기가 피크니까 사실 지금 팬데믹이 조용해지고 백신 접종 늘어나면서 2분기부터 다시 밖에 나가가지고 게임들을 많이 지금 안 하고 있는데 네네 맞아요. 팬데믹이 확대되고 또 연말이 되면 또 사람들이 또 따뜻한 집에서 게임을 보고 영화를 보는 시즌이 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가을보다는 이제 겨울 아니면 내년 봄 이때를 좀 보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IT. IT. 네. 이거 3부까지 가야 되나요? 아닙니다. 그냥 가겠습니다. IT 좀 빨리 IT는 끝내보죠. 네, 12개 종목인데 AMD, 페이팔, 엔비디아, 램리서치, 어도비, 애플 이렇게 6개 있고 또 마이크로소프트, 세일즈포스닷컴, 퀄컴, 비자, 시스코 시스템즈, 인텔 이렇게 12개 종목이 있고요. 이 12개 종목의 누적 수익률은 합은 195%. 그리고 재미있는 거는 비중. 그러니까 이 시가총액 주가 가지고 비중을 정해봤을 때 네. 제가 책을 낼 때는 이 IT 12개 종목의 비중이
19% 정도였는데 네. 현재는 25%까지 늘었어요. 그러니까 IT 기업들이 그만큼 실적을 내면서 사이즈도 커지고 있다는 네. 얘기죠. 6% 2년 3년 만에 네. 쉬운 게 아니에요, 비중이. 맞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그만큼 많이 올랐고 기업 가치도 커졌다는 거죠. 네.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AMD 그리고 인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나머지 궁금하신 건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거기다 답을 달아드릴게요. 저 열심히 댓글 다시는 거 아시죠? 아, 네, 저는 모든 댓글에 답을 달고 있습니다. 가발 했을 때 제가 다음 시간엔 다른 가발 쓰고 올게요. 뭐 이렇게 쓰고 네, 오늘 또 파마 새로 해가지고 AMD는 현재 누적 수익률이 665%. 와. 제가 처음에 AMD를 책에 담아야지 했을 때 얼마였게요? 지금 보니까 12달러라고 써 있어요. 이건 1월 8일 기준이고요. 네. 제가 처음에 AMD를 딱 봤을 때 5달러였어요. 그것도 공부 삼아 좀 사셨어요? AMD도? 아니요, 그때는 안 샀어요. 그때는 안 사고 왜 이렇게 왜? 지금 눈물을 흘릴 뻔. AMD는 그때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때 전에 한번 설명드렸는데 AMD는 2인자였어요. 네. GPU와 CPU의 2인자. 네. 그러니까 인텔을 따라가는 사람, 따라가는 놈, 네. 그리고 엔비디아를 따라가는 놈. 네. 근데 2인자인데 네. MS가 상당히 작아. 네. 시장에서 그닥 인정 못 받아. 네. 별 볼 일 없어. 그러면은 선택을 안 할 그래서 것 주가가 거의 5달러 수준, 2, 3달러까지 떨어졌을 때요. 리사수가 오기 전까지. 리사수가 와서 부흥기를 만든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믿겠어요? 처음에 네. 계속 그 기업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중이었는데 네. 까서 봤더니 실적을 봤더니 뭐야 이거 2인자는 2인자인데 숫자가 안 나와. 그래서 관심이 없었죠. 싸긴 싼데 살 주식은 아닌 것 같아. 하지만 2인자니까 한번 보자 해서 책에 담았는데 네. 얘가 100달러예요. 오늘 얼마였냐면요. AMD가 119달러.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런 변화를 겪는 그 순간을 네. 내가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눈을 가지고 계시면 화성에 가 계실 거예요. 그렇긴 하겠지만. 네. 와. 머스크랑 친구. 그 정도가 돼야 네. 그런 눈이 있겠죠. 네.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책을 썼지만 제가 알았으면 저라도 샀겠죠? 그런 정신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가장 돋보이는 게 AMD인데 AMD는 지금 인텔이 삐리삐리 하잖아요. 네네. 그 수혜를 누가 제일 많이 보냐? AMD가 봐요.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을 야금야금도 아니에요. 그냥 확 먹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렸을 때, 우리 네. 미스터하고 저하고 어렸을 때 네. 인텔 인사이드 들어가면 PC가 팔리던 시절. 어렸을 때도 아니에요. 불과 몇 년 전만 네, 해도 네. 다 인텔 인사이드였어요. 딩딩딩딩 그 소리 듣고 그냥 인텔이면 사야 돼 맞아요, 하고 맞아요. 나서 네. 90년대 후반에 AMD라는 회사가 CPU를 만든대. 네. 해서 PC가 싸대. 네. 그래서 써봤어요. 그래서 조금 팔렸는데 이거 뻑뻑대요. 뻑뻑. 안 돌아가요. 그 기술력이 좀 떨어진 거죠. 그러고 나서 한 10년을 힘들다가 리사수가 와서 살아난 거예요. 누가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근데 네. 앞으로 계속 지켜보시면 좋겠다 싶은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 2019년 말쯤에 네. AMD, 뭐 엔비디아 그리고 인텔 이 세 기업이 다 이제 궁금해서 네. 저는 컴퓨터를 잘 모르거든요. 저는 네. 컴퓨터를 옛날부터 거의 사용을 안 했으니까 일할 때 말고 컴퓨터 사용 잘 안 하니까 컴퓨터 잘 몰라서 그걸 잘 아는 우리 회사의 아니 우리 회사 아니었다. 아는 IT 기자가 있어요. 네. IT 기자가 있길래 걔한테 친하게 지내는데 걔한테 물어봤어요. 야, 인텔이 시장 점유율은 압도적인데 왜 AMD랑 엔비디아가 이렇게 칭송을 받는 거야? 그랬더니 뭐 이런 게 있어서 좋긴 한데요. 그래도 인텔이 최고죠. 인텔이 시장 점유율 뭐 그때도 얼마였죠? 뭐 80%? 네. 근데 압도적이니까요. 그래서 내가 그 말을 믿었던 게 내가 한탄스러워요 지금 2019년에. 그게 근데 그 기자분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PC나 노트북에서는 굳이 AMD나 엔비디아의 GPU를 이용할 일이 없었어요. 대부분 이제 게이머들이 썼죠. 네. 3차원 3D,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3D를 위해서 꼭 필요한 건데, 근데 거기다 불을 붙인 게 뭐냐면 암호화폐였어요. 비트코인. 네, 그쵸. 채굴하면서. 네. 사실 그 전에는
엔비디아가 뭐야? 했을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게 2017년, 2016년부터 붐이 일기 시작하면서 그게 컸고 이게 자율주행 이슈가 붙으면서 활활 하고 거기다 이 최근에는 클라우드가 나오면서 데이터 센터가 붙으면서 지금 이렇게 큰 거지. 네. 그 전에는 재미없었던 종목 중에 하나죠. 그러면 세상이 변하다 보니 이들이 네. 주목된. 네. 하지만 지금은 GPU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네. 네.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고요. 또 인텔 함께 말씀드리는데 인텔은 진짜 그냥 영원한 제국은 없다. 이걸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니까. 한물 갔다. 예. 네. 요번에 인텔이 실적 발표하면서 또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이야기들 많이 했어요. 네네. 그리고 내년까지 반도체 쇼티지도 계속될 것 같아. 근데 자기들만 그래. 다른 반도체 업체들은 괜찮을 거래요. 네. 이건 뭐지? 그리고 실제로 2018년, 2019년에 내가 CES를 갔다 왔을 때 네. 인텔이 항상 나와 있었고요. 정말 넓은 부스를 차지하고 자기들의 기술력을 홍보하고 있었어요. 네네. 근데 두 해 같이 가서 봤는데 별 변화가 없는 거예요. 물론 트렌드를 잡았으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이거 조금 그냥 그렇네 하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러니까 있는 거 자꾸 그냥 얘기만 하는 것 같다는 느낌? 인텔은 그래서 그때부터 느낌이 별로 안 좋았어요. 제가 2018에 인텔을 넣었지만 네. 그때 정말 좋았거든요. 그래서 2018년에는 인텔은 좋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정도가 점점 그 당시 5점이었다면 지금은 1? 인텔은 그냥 다른 거 보시죠. 아우로반 좀. 네. 네. 거의 그 수준이에요. 왜냐하면 가시적으로 뭔가 없어요. 계속. 실적이 나오는 건 반도체가 부족해서 있는 거라도 팔아치운다고 밖에는 해석이 안 되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좀 약간 편향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지만 인텔에 대해서는 저는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아요. 어허. 네. 어떻게 보면 넷플릭스랑 비슷하게 봐요. 그냥 이제는 됐어. 네. 영원한 제국은 없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돼서 보실 때는 일단 인텔을 제껴놓고 보셔도 되지 않을까. 굳이 뭐 이제 인텔 또 봐야 되느냐. 네. 그리고 지금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주가를 기준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기업의 현황에 대해서 기업의 바탕을 실적? 두고 말씀을 드렸다는 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펀더멘털은 뭔가 개선되고 있는데 다른 여타의 어떤 움직임에 의해서 아니면 사회적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밸류에이션이 떨어지게 되면 이건 주가는 안 움직이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저희가 주가의 전망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세상의 변화와 그리고 그 안에서 기업이 하고 있는 행동을 보니까 이런 판단이 들더라. 그러니까 기업들의 행동에 대한 판단이 들더라라는 이야기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32개 종목이 지난 3년 동안의 책에 모두 다 담겼다는 것을 봤을 때 저희가 그 생각 되게 많이 하잖아요. 주식 투자할 때 너무 오픈북 테스트야. 세상의 모든 주식 중에 좋은 종목을 골라야 되는데 뭘 골라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 중에서만 이 32개 중에서만 골라도 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포트를 만들어 놓으시고 여기서 선택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월급 루팡즈 종목 자판기 안석훈 부장이 지난 2018년부터 썼던 미국 주식 투자 지도 그리고 이제 2021년에 나왔죠 이거? 네, 여기 있습니다. 미국 주식 우량주 사전 이렇게 총 3가지 책에 한 번도 빠짐없이 들어가 있었던 32개의 종목을 엑기스만 뽑아서 농축액만 뽑아서 저희한테 리뷰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도 월급 루팡즈 여기까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